저는 동대문에서 구두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3명이고요. 도매시장 특성상 직원들이 오전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데 최근 새로 입사한 직원이 야간에 근무하니까 기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야간에 일하는 것을 고려해서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높은 1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했는데요. 직원의 주장대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노무관리 2번째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이효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노무법인 마루회 공인노무사 김민선님과 함께 노무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례로 나온 이야기는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경우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당 근로시간이요? 52시간 근로시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해서 일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총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근로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주에 52시간을 넘어서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5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군요. 그러면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또 있을까요? 네, 방금 사례 영상 보신 것처럼 야간 근로 수당도 그중 하나인데요. 야간 근로도 해당이 되는군요. 네, 근로자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했을 때 이를 연장 근로라고 하고,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 근로라고 하는데요. 이때 근무했을 때 임금의 50%를 더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에 대해 1배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되고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네, 사례 영상의 경우에는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그러면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차 휴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효정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 휴가를 줘야 될까요? 휴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분들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 내용 먼저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되고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라고 해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분들께서는 직원이 저 연차 휴가 좀 사용할게요 하면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만약 직원이 근무를 못하는 사정이 있다 그럴 때는 무급 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점은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통해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이지만 연차휴가 부여하겠다라고 정하셨다면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가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요청하신 소상공인분의 사연이 한 가지 더 들어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고 노무사님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저는 송파구에서 직원 2명과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 달 동안 임시 휴업 중인데요. 처음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휴업을 해도 괜찮다고 하던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자 휴업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휴업을 한 건데 여기에 휴업 수당까지 지급해달라고 하니 눈앞이 캄캄한데요. 꼭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이 사연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휴업 말고도 근무하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또 장기 휴가를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 휴업수당이나 근로자 해고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먼저 휴업수당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 달 동안 휴업을 하거나 기존의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도록 하거나 또는 손님 없으니까 좀 일찍 퇴근하도록 하더라도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연 속의 사장님께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장님께서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 요즘에는 휴업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해고에 대한 규정은 또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사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음으로는 권고사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계약기간 만료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당초 정했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고요.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통보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고 제한과 서면 통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관한 모든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를 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해고 예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알려주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네. 해고 예고에 예외 상황이 있었군요. 그런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는데 직원이 저 그냥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고마운 경우인데요.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두거나 직원이 자의적으로 그만두겠다 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추후 해고가 있었냐 이런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같이 살펴봤듯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데 꼭 해고라는 방법만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고사직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했는데 마침 직원도 동의한다면 그때는 해고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꼭 사직서를 받으셔서 해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연장, 또 휴일 등의 가산수당, 그리고 휴가제도, 휴업수당, 마지막으로 해고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우리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업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